러시아 정부가 5월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남북의 두 정상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외교를 해야 할지 항상 고민해야 하는 한국인데요. 올해에는 러시아 변수까지 겹친 셈입니다. 한국의 지혜로운 선택이란 과연 무엇일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저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한 뒤에 안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외교가 마치 미국의 그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모양새가 그렇게 돼서 참 불쾌하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양새는 그렇게 구겼지만은 특별히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한테 2차 대전 종료는 2차 대전 종료가 의미가 있는 것은 8.15입니다. 일본이 패망한 것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지, 사실 나치 독일이 연합군에게 손든 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5월달은 그거예요. 나치가 항복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고, 일본이 그 항복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는 특별히 없고, 다만 금년 9월 초에 중국에서 그 행사가 있죠. 거기는 뭐 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북한 경제가 요즘 좋아진 것은 내부적인 이유가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문에 유엔 제재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여러 가지로 좀 좋아지고 있어요. 우선 식량 생산 면에서 거의 소요량의 90% 정도를 생산했습니다. 2002년도에 이미 실험을 했던 시장 경제 관리 방식을 다시 지금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핵심 그 주역은 누구냐면 2002년 이른바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가 나왔을 때 총리였던 박봉주가 한 8년 만에 다시 롤백을 해서 총리가 돼가지고 그때 그 방식을 지금 다시 쓰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간단해요. 식량 생산하는 협동농장에 소위 그 생산 다리를 자꾸 잘게 쪼개는 겁니다. 분조 관리 방식이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중후반에 썼던 농가 책임 생산제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 작업반의 그 규모를 줄여주고 거기서 나는 그 생산량의 일정 부분은 국가에 내지만 나머지는 개인들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하는 거죠. 김대중 정부 이전의 그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일종의 북한을 압박해가지고 북한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끌려 나오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김대중 정부 때 그 대북 정책은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북한 경제의 어려운 점을 풀어주면서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정책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정책이 오래 갔더라면 훨씬 좀 통일에 가까운 상태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형은 별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통일입니다. 응? 남과 북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통일인데 그렇게 갔을 텐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담쌓았고 박근혜 정부 지금 1년 한 7, 8개월 동안에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끊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앞으로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느냐. 다가가는 자세로 북한을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뒤로 버티고 저쪽이 아쉬워서 쫓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한반도 상황은 풀리지 않습니다. 난 처음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후보 시절에 내놓은 얘기 아니요, 그게 후보 시절에. 그리고 정권 초에도 후보 시절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햇볕 정책의 0.8, 햇볕 정책이 1이라면 햇볕 정책 1.0만큼은 안 되지만 0.8은 된다. 80점은 된다는 얘기지. 근데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조건이 따라붙기 시작했어.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 북한이 우리한테 먼저 신뢰를 보여줘야 내가 신뢰를
할 수 있다. 또는 비핵화가 진전이 돼야 신뢰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다. 조건이 자꾸 붙어. 이제는 20점도 못 주겠어요. 포기한 것 같아요. 그 대신 통일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남발을 해요. 의도가 딴 데 있다고 생각해.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야. 남북관계는 그대로 놔두고 소리만 요란하게 하고 내부적으로 통일이라는 미명하에 국론 통일을 통해서 보수 결집으로 정권의 소위 이 추동력을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 아버지 때도 그 수법을 썼습니다. 통일은 만들었지. 통일 고문회의 만들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말 쓰고 그걸 이어받은 전두환 정권 때도 무슨 평화통일자문회의 뭐 이런 거 만들고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수록 남북관계 개선과는 전혀 무관한 상태로 국내 정치가 돌아가더라고. 대북 정책도 돌아가고. 난 별로 기대 안 해요 이제 그래서.